여러분들 꼭 팁을 하나 드리면 조심하셔야 돼요. 밥 반 공기보다 칼로리가 높거든요. 만약 정체기가 온 분들이 계신다면 네, 안녕하세요.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주동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.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약제잖아요. 장호르몬 주사제, GLP-1, 비만 치료 약물이죠. 이 약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,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, 그리고 기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LP-1 주사 상담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네네. 가장 많이 듣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셨어요? 제일 자주 발생하는 거는 소화기계 부작용일 것 같은데요. 특히 구역감, 구토, 그리고 소화불량, 복통, 그리고 변비, 설사와 같은 부작용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이 약제의 기전이랑 연관이 있거든요. 이 GLP-1 호르몬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장의 운동을 조금 떨어뜨립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식사를 하시면 일정 시간에 맞춰서 잘 소화가 되고 장 운동을 해서 음식이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데 이 약제들의 효과적인 부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위에서 장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그러면 그게 배부름으로 느끼고 그게 오래 가게끔 느끼는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벼운 정도의 위장관계의 그 부작용을 느끼세요. 근데 그게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꼭 있으시거든요. 구역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 구역감에 대해서 특히 부작용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위장관계 불편감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뵈면 특히 아침에 공복 시간에 그러한 부작용이 심하시면 소량씩 자주 이렇게 드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혹시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부작용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?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. 식욕을 낮춰주기는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가끔씩은 쾌락적인, 습관적인, 반응적인 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 위장관 운동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빠르게 드시는 분들은 들어온 게 내려가지 못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구토하시고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해결책은 똑같아요.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사람의 그 포만감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. 조금씩 천천히 드시다 보면 예전과 다르게 훨씬 빨리 배가 부른 걸 느끼실 겁니다. 그럼 그때 중단하시면 불편함이 없이 체중 감량에도 훨씬 좋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치료제를 사용하고 나서 기름진 음식을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좀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요.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환자분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? 이건 저는 환자의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의료진들의 실수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줬었어야 되거든요. 제일 흔한 건 주사제 잘못 맞으셔가지고 이 아까운 약을 뭐 일주일씩 날리는 이런 경우도 꽤 있고요. 식습관에 대한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한 교육, 그리고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안 가진 상태로 주사 맞으면 주사가 살 빼주니까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께서 생활을 바꿔서 체중을 빼려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약이 도와주는 겁니다.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런 부작용들 대부분 없이 잘 가실 수 있고,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사 맞았었으니까 알아서 살 빠지겠지, 알아서 안 먹게 되겠지 하고 확 드시면 이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또 경험했던 바로는 아무래도 고가의 약제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. 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선택이 좀 왜 위험한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많은 환자분들께서 잘못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예를 들자면 저용량으로도 식욕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더 빨리 빼고 싶어서 용량을 계속 높이려고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, 또는 처음부터 센 용량을 맞으면 훨씬 더 빨리 빠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고용량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모든 약제가 마찬가지지만 단계적으로 적응을 하셔야 몸이 느끼는 부작용이 적습니다. 이 약제는 용량이 세면 셀수록 알아서 살이 빠지겠지가 아니라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식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 말은 용량을 높게 안 쓰더라도 이미 먹는 양이 적은 분들은 더 높여봤자
더 적게 먹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. 그리고 너무 적게 먹는 분들이 더 적게 먹는 건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용량 잘 맞춰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용량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저희가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용량을 증량하도록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거 이외에 내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용량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건 원론으로 돌아갑니다. 사람은 동물입니다. 여러분들의 체중은 결국은 입으로 들어온 거랑 몸을 쓴 거랑 이 비율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다르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이 약제를 사용하면 먹는 양이 분명히 줄어들고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실 텐데 예컨대 그 작은 양이 요만큼밖에 안 드시는데 이 안에 기름으로 가득 찬 걸 드시는 거랑 이 안에 섬유질로 가득 찬 걸 드시는 거랑 본인이 느낄 때의 배부름은 비슷할 거예요. 그런데 기름으로 가득 찬 걸, 칼로리가 훨씬 높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훨씬 효과가 떨어지겠죠. 두 번째, 몸을 쓰셔야 돼요. 에너지를 소비하셔야 그만큼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은데 사실 기존의 다른 약제와는 다르게 근육이 쭉쭉 빠지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살을 빼는 목적만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해 주셔야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고 내가 알아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들 꼭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너무 뻔한 내용이죠. 건강하게 기름지지 않게 적절히 식사하시면서 에너지 소비를 높일 수 있게끔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매달 500g, 1kg씩 차이 나거든요. 1년 모으면 10kg가 넘습니다.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을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고 또 교수님 나름대로 운동을 하기 싫은 분들이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적인 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은 중강도 이상 하는 게 체중 감량에도 좋고 근육 유지도 좋다. 지혈표현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근육의 감소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. 그렇게 못하셔도 좋으니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지난주보다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에너지를 소비해 주십시오. 운동 처음 시작하면 힘들잖아요. 안 아플 만큼 한 발씩 한 발씩 좀 나아가시라고 보통 권고를 많이 드리고 고백을 한다면 육아 때문에 제가 얼른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. 운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. 시간이 없어요.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집 앞에 헬스장을 딱 등록해놨어요. 집에 들어가다가 시간이 날 때 들려서 샤워만 하고 갑니다. 들어간 김에 5분, 10분, 20분 운동하고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에 3번만 해도요, 2번만 해도요, 안 했던 저랑은 달라집니다. 혹시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 주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? 사실은 이건 이 주사제만이 아니고요. 모든 비만 환자들에게 핵심이거든요. 잠자는 시간 정해놓으셔야 돼요. 최소 6시간 이상, 7, 8시간을 중간에 안 깨고요. 푹 주무셔야 돼요. 자는 동안에도요. 칼로리 소모가 되죠. 잠만 많이 자도요. 먹는 시간도 줄잖아요. 또 농담 좀 보태보면 정말 핵심적인 건 자는 동안에 식욕을 조절해주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피로도가 없고 컨디션이 좋아야 낮 시간에도 식욕에도 그리고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.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스스로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오히려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약을 안 써도 체중이 쭉쭉 빠지시고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달래셔야 되고 이건 우리 학회랑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되게 많거든요. 상담 좀 받아보시고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정체기라는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있죠. 같습니다. 이 정체기를 타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체중이 급격히 끊임없이 빠지는 분은 저희 10년, 15년 경험에 한 명도 없었어요. 누구나 빠른 속도로 빠졌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정체기가 그래도 조금은 생겨요. 그게 저희 영상에 있는 비만의 기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체중에 셋 포인트가 있거든요. 저항하는 시기가 누구나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. 어제 오늘 일주일, 2주일 사이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 기간도 한 달, 2달을 두고 보면 초기에는 한 달에 막 3kg, 4kg, 5kg가 빠졌던 게 이번 달은 1kg밖에 안 빠지신 거예요. 이번 달엔 500g밖에 안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가 왔다 안 된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. 아니에요. 내려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미 체중이 줄어들면 안 될 정도로 정상 체중 가까이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. 몸이 저항하죠. 저체중으로 간다는 건 나빠지는 거거든요. 당연히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
끝으로는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체중이 빠져나가다 보니 먹는 양은 어느 정도 조절된 것 같지만 습관 바뀌지가 않아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찔 만한 것만 골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두 번째, 운동 안 해도 살 빠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운동하라는 말씀 드리는데 몸을 안 써요. 하루 동안 칼로리 소모가 2000칼로리는 그냥 1500칼로리도 안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. 먹는 거는 이제 더 줄이지 못하셨으니까 체중이 줄지 않고 정체기가 옵니다. 여러분들 꼭 팁을 하나 드리면 음료수 조심하셔야 돼요. 액체를 조심하셔야 돼요. 배가 안 고파도 그건 먹게 되거든요. 라떼 한 잔 드시면 150에서 250칼로리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. 밥 반 공기보다 칼로리가 높거든요. 만약 정체기가 온 분들이 계신다면 작고 하찮은 것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이 주사를 잘 쓴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저는 우리 환자분들께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. 약 안 쓰는 척 하세요. 본인이 속이세요, 스스로를. 나는 내가 생활관리를 하는 사람이야. 약은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. 생활관리 제일 힘든 게 먹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. 식욕 참는 거거든요. 확실히 도와주니까 알고 있는 대로 조금씩 건강하게 이렇게 나누어 드시고 남들 볼 때 나 운동해서 살 뺐어 라고 뻥칠 수 있게 운동하는 척이라도 하시면서 운동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. 굉장히 효과적으로 길게 요요 없이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비만학회 이재동 한병덕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